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 전에 한 편 찍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그러고 보니 딱 2024년 1월 13일 토요일까지 4주가 남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47, 28일 남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2과목을 떼면 시험 보기 전까지 8과목을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도전할 만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초에 시험 접수를 하신 분들은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정말 운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정말 공부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로 시험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반드시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2005년 3회 시험에 시험 응시를 할 때, 그때 당시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마 지금의 여러분들 실력보다 더 형편없는 상태에서 저는 시험 보러 간 거죠. 그때의 문제가 좀 쉬웠을 수도 있고, 그보다도 정말 운이었어요. 시험 1교시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당시는 5개의 광역 시도에서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교시 보니까 이게 정말 아니다 싶어서 같이 갔던 친구에게, 야, 포기하고 우리 무등산이나 올라갔다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사이에 이제 다시 시험 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2교시, 3교시는 그냥 정말 억지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실력이 있었느냐? 아니요. 지금 제가 그로부터 상당히 20년이 지났나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 그때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었구나. 그런데 운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합격시켜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접수했으면 혹시 모르죠.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그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시험장에 가냐 안 가냐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만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남겨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자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답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문자로 답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주제예요. 문제풀이로 공부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문제풀이로 공부도 되지만 문제풀이 하는 방법이 잘 정립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제 푸는 그런 습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습관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로 뭘도 할 수 있어? 공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빼고요. 많은 빼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당연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를 풀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안에 뭐가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조사론에 따르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문제를 풀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분명히 매개 효과가 빠졌다라는 거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뭐 했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많은 문제를 풀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과관계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생변수인 보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문제,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이 보완에서 실력이 쌓이는 거죠. 실력이 쌓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서 이게 성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혹시 나는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김준현의 방법, 교수님의 방법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나머지의 시간을 이렇게 관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1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험 봤던 정책론 앞부분을 좀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 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1번 문제입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5대 사회악을 공부했으면 답은 바로 나오지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이게 답을 내가 몰라요. 나한테는 확실히 5대 4개 악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정말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삼각형을 합니다. 삼각형 기억하세요? 뭘 하라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삼각형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 풀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 채점한 다음에 바로 채점이 끝난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째는 3대 전제, 두 번째는 5대 사회악, 세 번째는 6대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3대 전제, 세 가지의 전제는 뭐예요? 완고, 포고, 가족수당이라 그랬죠? 완전, 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그 다음에 가족수당.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사회학은 또 우리가 몰랐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 궁핍하고 불결해서 뭐예요?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태, 무지, 궁핍, 불결, 질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대 사회학. 6대 원칙. 행정의 통합. 적용 범위의 포괄. 정액 급여. 정액 기여. 급여의 적절화. 대상의 분류. 이렇게 6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 이 문제 원래 삼각형인데 나 공부했어. 나 이래도 공부했어. 공부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쳐줄까요? 그럼 뭐가 되죠? 삼각형이 이제 별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는 삼각형인데 내가 그걸 공부했어요? 별표가 됩니다. 그러면 별표한 것에서 이제 끝났나? 나 공부했으니까 끝났나? 절대 아닙니다. 별표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본 사람은 이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 걸로 소화시킬 수 있지만 별표까지만 만들었다? 여기는 아닙니다. 별표까지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끝! 이렇게 3단계가 모두 거치면 내가 문제도 많이 풀었지만 그거를 공부했고 공부한 것을 복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과 별표와 이제 동그라미까지 만들면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삼각형.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별표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나중에 바로 복습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시험 보기 전날이 됐든 복습하시면 별표.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90% 정도까지 맞출 확률을 높여 나간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무지 궁핍하고 불결해서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나무지 궁핍하고 불결해서 병에 걸렸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더니 정치적이다, 실용적이다, 종합학문이다, 기술적이다, 가치중립적이다. 김준우 교수가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지향적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정답 5번 난 알 거야. 나는 이건 알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채점했더니 맞아. 그러면 이건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동그라미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우리가 최종 동그라미를 만드는 건데 얘는 이미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내가 이처럼 아는 문제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은 시간 낭비. 적어도 우리한테는 시간 낭비. 이렇게 처음에 알고 있는데 맞췄어. 그러면 얘는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의 세 번째 문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롤스의 정의론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삼각형.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답을 맞추거나, 그런데 답을 맞췄어. 의미 없어요. 모르는데 답을 맞춘 거는 이거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표이면은 삼각형이면은 별표와 동그라미를 만들어야지 이게 정답이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됐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실전에서 갔으면 아주 땡큐이지만 지금은 실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별표와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삼각형이니까 이제 공부해야 돼. 전부 다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롤스의 정의론 봤더니 제1원칙이 있었네. 제1원칙이 있었네요. 제1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권리 자체가 안 주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무지의 베일이라 그래요. 무지의 베일. 어디에서 부유한 층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아이의 삶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걸 뭘로? 이거를 어떤 기회를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 정책,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통해서 요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여기에는 안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에 어디에서 어떤 환경으로 미래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2원칙은 최소 극대화.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하거나 차별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을 최소 극대화 제2원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끌어올렸다 그래서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평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불평등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롤스의 정의로는 평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극대화되어져야 된다. 무한대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공부했어. 제1원칙 공부했죠. 이제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별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시험 보기 전날이 됐든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 나 실력은 아마
좋아졌을 거야.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1원칙,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다. 제1원칙, 기회의 균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더 중요시해요? 아니에요.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요. 자유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를 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불평등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결과의 평등이죠. 그러나 얘랑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아닌 건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얘는 뭐예요? 얘는 공리주의에 의한 것이고,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이다라고 해서 이건 소유에 대한,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자유 방임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얘도 롤스의 정의론도 뭐예요? 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에 5번이 딱 부합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는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좋지만 다시 한번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삼각형을 별표를 동그라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는 문제를 이제는 아는 문제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아싸 땡큐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두려워서 그냥 바로 찍는 응시생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들은요, 정답을 맞출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정답을 맞출 확률은 5분의 1 몇 프로죠? 20%의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그죠?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은 맞아. 그러면 기억이 있어. 그럼 뭐예요?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정답이 될 수 없는 건 이렇게 X 표시를 미리 해주세요. 그때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기억을 내가 푸는 순간 정답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3분의 1이기 때문에 33.3%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커집니다. 니은, 사회통합의 증진? 봐요. 니은, 얘도 맞아. 그러면 얘는 니은 있고 얘는 니은 있고 여긴 니은이 없어. 그러면 얘도 정답이 될 수 없죠. 기억 니은이 맞는데 니은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답을 맞출 확률은 2분의 1, 50%로 늘어나요. 자, 이처럼 선택형 문제는요, 정답을 맞출 확률을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디귿과 리을은 사실 교수님 저는 디귿이 맞는 것인지 리을이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찍을 때 뭐하고 뭐 중에 찍어야 돼요? 1번하고 4번 중에 찍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다시 여기까지 풀어놓고 1번부터 5번 중에 뽑으시면 정답 확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로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1번과 4번 중에서 찍기를 하셔도 찍으셔야 정답 맞출 확률이 50%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표시를 하시나 확실히 맞는 것 아닌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는 X 표시를 확실히 해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찍더라도 1번 아니면 4번 중에 찍는 그러한 연습을 평상시에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 잘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맞고 능력에 따른 분배 얘는 뭐였어? 아, 얘는 가치라는 것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중 하나이구나. 하나이지 이것이 뭐다? 필요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른 분배가 될 수 있지, 이거는 선호도 하나이지 이것 자체가 정책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아, 그래 나 이거 공부했어.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어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도 요령이다. 왜? 많은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복습, 다른 말로 보강을 해야만이 점수가 올라가요. 복습, 보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더럽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삼각형이라고 해주셔요.
내가 그걸 공부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삼각형 그려줍시다. 내가 이걸 한 번 더 복습했어. 복습해 주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문제도 동그라미였고 모르고 있는 문제도 동그라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복습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점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희 복지인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 합격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4주입니다. 남은 4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문제 풀 때에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몰랐던 것을 이제 아는 문제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4년 22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저 문제풀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런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